첫째 장, 전쟁의 날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비둘기의 역할. 비둘기는 전통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들이 전쟁의 도구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수많은 통신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군사작전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비둘기, 그 중에서도 특히 통신 비둘기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새들은 놀라울 정도의 기억력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장 어디에서든 자신의 둥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끊어진 전선과 혼란스러운 전장 환경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비둘기는 중요한 군사 메시지를 운반했으며 심지어 작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군의 셰르암이라는 이름의 비둘기는 194명의 병사들이 독일군에 포위되었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비둘기는 무려 이 5마일을 날아가야 했고 도중에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둘기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전쟁 비둘기들은 그들이 날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인지했을까요? 비둘기는 태양과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자신이 날아가야 할 경로를 찾아갔으며 이는 당시의 전자기파나 라디오 신호로 교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비둘기는 가장 혼란스러운 전장에서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의 임무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둘째 장, 전쟁 비둘기의 숨은 활약과 그들의 훈련 전쟁에서 비둘기의 역할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들은 전쟁 중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고 그들의 활약은 점차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비둘기의 다양한 역할과 훈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둘기들은 메시지 전달 외에도 정찰 임무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하게 훈련된 비둘기들은 작은 카메라를 몸에 부착한 채로 적진을 넘나들며 공중 정찰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공중 정찰 임무는 전장에서 지형 파악과 적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1910년대의 항공 기술이 아직 초창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둘기와 같은 작은 동물의 활용은 전술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적 한계 속에서도 비둘기들은 최소한의 방해로 적진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비둘기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군사적 목적에 맞춰 비둘기들은 복판 훈련을 거쳤습니다. 우선 비둘기들은 자신이 속한 둥지와 사령부 간의 거리와 경로를 기억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경로를 학습하게 되었고 전장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둘기는 둥지에 대한 애착을 이용해 훈련되었는데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훈련된 비둘기들은 적군의 방해 속에서도 생존 확률을 높이는 특별한 기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군은 비둘기들의 활약을 막기 위해 그들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훈련된 매를 동원하여 비둘기를 낚아채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들은 이러한 방해를 피해가는데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날아오를 때 불규칙한 궤도를 그리며 적의 총격을 피했고 예상치 못한 고도로 비행하여 매의 추격을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둘기의 메시지 캡슐은 당시 기술적인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시지를 비둘기에게 고정시키는 방법은 초창기에는 단순했으나 점차 개선되어 방수 캡슐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전쟁 중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캡슐의 재질과 크기 또한 비둘기의 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벼운 소재로 개발되었습니다. 비둘기들은 전선과 후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작업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전장에서 비둘기가 지나는 경로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공중전이나 포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비둘기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둘기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비둘기들이 수행했던 다양한 역할과 그들의 훈련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전략적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첨단 통신 기술이 부족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비둘기들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은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쟁 비둘기의 훈장을 받은 사례와 이들의 전후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장, 전쟁 영웅 비둘기들의 훈장과 그들의 전후 생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수많은 전쟁 비둘기들이 목숨을 걸고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며 영웅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군사작전에 있어 그들의 활약은 군인들과 다를 바 없었으며 실제로 그들은 전쟁 영웅으로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에선 훈장을 받은 전쟁 비둘기들의 사례와 그들의 전후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쟁 비둘기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쉐르 아미입니다. 쉐르 아미는 프랑스군 소속으로 1918년 미군 잃어버린 대대의 구출 작전에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쉐르 아미는 독일군에 포위된 미군 병사들의 정확한 위치를 본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약 194명의 병사들이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쉐르 아미는 날아가는 동안 독일군의 사격을 받아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한쪽 눈을 잃었지만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쉐르 아미는 미국에서 훈장을 받았고 영웅으로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쉐르 아미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비둘기로는 영국군의 G.I. 조가 있습니다. G.I. 조는 1943년 이탈리아에서 독일군이 점령한 한 마을을 탈환하기 위한 영국군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독일군의 반격이 있기 전에 마을을 점령하고자 했지만 그 상황을 본 미국 공군은 마을을 오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G.I. 조는 긴급히 이 상황을 본부에 전달하였고 덕분에 마을에 대한 공습이 취소되어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공로로 G.I. 조는 영국에서 동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디킨 메달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은 비둘기들은 전쟁 후에도 영웅으로서 대우받았지만 그들의 전후 생활은 전쟁만큼이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 비둘기들은 전후에 명예로운 은퇴 생활을 즐겼습니다. 예를 들어 쉐르 아미는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서 영웅 비둘기로서 여러 행사에 초대받았으며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신문과 잡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쉐르 아미는 최종적으로 워싱턴 DC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며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 비둘기가 쉐르 아미나 G.I. 조처럼 명예로운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비둘기들이 전쟁이 끝난 후 일반적인 농가로 돌아가거나 다시 일상적인 통신 비둘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 수행했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전후에는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라져갔습니다. 이러한 비둘기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전쟁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인간과 함께 싸웠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둘기들은 훈장을 받은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로서 그들의 희생과 공헌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둘기 외에도 다른 동물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살펴보고 이들 동물이 군사작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